이적 씨가 책을 하나 가져오셨는데 예. 뮤지코필리아라는 책. 이게 뇌와 음악에 관한 이야기로 써 있는데요. 예, 요 음악하는 사람한테는 이 책이 진짜 흥미진진해요. 그래요. 이 올리버 섹스도 피아노도 잘 치고 이 아버지가 오케스트라 총보를 보면서 음악을 들을 정도로 음악적 지식이 아주 책에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 뭐 갑자기 벼락을 맞고 그냥 음악에 관심 없던 형무 씨 같은 사람이 음악의 학상이 막 떠올라. 막 작곡을 해요. 어떤 사람은 갑자기 어느 날 왜 문제가 생겼더니 음악 소리가 그냥 뭐 지지직 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여기 부엌에서 후라이팬이랑 냄비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소리를 들려. 모든 음악이. 너무 힘든 거야. 어딜 가도 음악은 나오니까. 그리고 뭐 음마다 떠오르는 공감각적인 심상이 있고 누군가는 맛을 느끼기도 하고 무슨 음은 짜. 무슨 음은 쉬어. 그래서 그 음악과 그 공감각 이야기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해서 재밌어요. 근데 그 중에서 좀 기억에 딱 남는 문장 하나 중에 오늘날 뇌과학자가 작가나 뭐 의사나 화가의 뇌만 보고서 직업을 맞추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. 근데 프로페셔널 뮤지션의 뇌는 보면 이 사람 음악하는 사람 뇌인데 하고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.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? 정말 그렇습니까? 잔해와 운해를 연결해 준 곳이 뇌량입니다. 그래서 특히 음악이나 예술 하시는 분이 가장 많은데 그런 분들은 뇌량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. 이적 씨가 여기서 뇌량이 제일 발달한 케이스겠네요. 장가문 작가님, 그 올리버 섹스의 다른 책에서 이 시각과 관련해서 사고로 생명이 되는 화가 사례를 읽은 적이 있다고요? 그러니까 뭐 올리버 섹스는 이제 사람이 무슨 감각이라든가 어떤 능력을 잃었을 때 잃은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되게 투쟁하는 드라마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. 화성의 인류학자에 나오는 얘기인데요. 화가가 이 색감각을 잃으니까 생명이 되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? 이 사람은 이제 세상을 흑백으로 보는데 자기가 묘사하기를 흑백 영화의 흑백이 아니라는 거예요. 흑백인데 뭔가 그 질감이 되게 더럽고 세상이 되게 불쾌하게 보인다는 거예요. 아내를 봐도 아내 피부가 쥐의 피부를 한 것 같고 막 이런 되게 기분 나쁜 그런 색감을 갖고 있고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그림을 그리는 이야기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펼쳐집니다. 이제 뭐 사실 감기 걸리면 냄새 못 맡고, 그죠? 뭐 맛도 막 느껴지지도 않고 감각 하나만 조금 작동을 제대로 안 해도 몸 전체가 굉장히 힘들잖아요. 근데 이제 오감 중에 삶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감각은 뭘까요?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각과 청각 중에 무엇을 잃어버리면 당신의 삶이 더 불편하겠습니까?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시각을 잃어버리면 저도 볼 수 없으니 너무너무 불편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근데 삶의 질이 시각과 청각 중에 어느 걸 잃어버린 분들이 더 많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냐면 청각이 훨씬 더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걸로 나와요.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두 가지를 다 잃어버려 본 분이 계시죠. 그게 바로 헬렌 켈러시죠. 근데 헬렌 켈러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. 볼 수 없다라는 건 나를 사물로부터 분리시켰다. 근데 듣지 못한다는 건 나를 사람들로부터 분리시켰다. 그러니까 사물로부터 분리되는 것보단 사람으로부터 분리되는 게 훨씬 더 사실 불행한 거잖아요. 좀 일반적인 분들을 보면은 왜 시력을 잃어버린 음악가 분들 되게 많아요. 스티비 원더, 레이 찰스 뭐 이런. 근데 삶의 질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 많이 나오고요. 왜 그런가 하면은 시각을 드라이 인포메이션, 건조한 정보, 청각을 웻, 촉촉한 정보, 젖어 있는 정보 이렇게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청문회 볼 때 우리 열받잖아요. 막 너무 진짜 모르쇠를 읽어내는 분들 보면 막 화나잖아요. 근데 TV로 볼 때보다 라디오로 들을 때보다 더 많이 화내요. 라디오로 들을 때가 더 화난다고. 네. 그래서 시각과 청각에서는 청각이 훨씬 더 사람의 삶에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러면 아까 이제 후각 얘기는 이제 문 교수님한테. 문 교수님 차례입니다. 이제 그다음부터는. 근데 이 책의 한 꼭지를 제가 좀 소개를 드리고 이 내 안의 개라는 챕터가 하나 있어요. 여기서 이 개는 뭐냐면 약물 중독 너무 심하게 걸리면서 갑자기 어느 날부터 냄새를 맡으면 개처럼 막 김 교수님 향수 냄새, 어제 뭐 먹었는지 막 이런 게 막 다 느껴지는 그 후각으로 세상을 강아지처럼 이렇게 파악하는 그런 그 내 안의 개. 후각으로. 이게 그 내 안의 개처럼 후각이 막 항진한 경우도 있지만 이제 후각을 잃어버리는 경우들 제 주위에도 있었어요. 후각? 그런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.
보통 때 누가 그런 게 있다는 걸 의식이나 하겠어요. 하지만 막상 후각을 잃고 보니 눈이 보이지 않는 거랑 똑같았어요. 인생의 맛을 꽤 많이 잃어버렸죠.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. 냄새에 얼마나 많은 맛이 있는지를. 사람들 냄새를 맡고, 책 냄새를 맡고, 도시 냄새를 맡고, 봄 냄새를 맡지요. 그렇듯 풍요로운 세상이 어느 날 아주 빈곤한 세상으로 돌변해 버린 거예요. 후각은 인간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겁니까? 우리가 후각을 맡는다는 거는 이런 공기 중에 있거나 물 속에 있는 이 케미칼, 화학 물질을 감지하는 겁니다. 그래서 생존에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서 당연히 뭐 먹으면 되는 거와 먹으면 안 되는 걸 구별해 주는 거니까요. 뭐 예를 들어 아메바라고 하는 단세포 동물이 보면 달달한 게 있으면 가까이 가고요. 그건 양분이니까. 씁쓸한 게 있으면 도망갑니다. 그건 자기 몸에 좋지 않은 거니까. 또 중요한 부분이 천적이에요. 그거는 태어난 지 반일 된 지는 눈도 못 떴습니다. 그래서 새끼줄을 놓고 이렇게 뱀 껍질을 놔두면 멀리 반대로 굴러서 도망가요. 본능적으로 나는 뱀한테는 까불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.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후각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갖고 있고요. 후각하고 미각이 있는데 맛은 5가지 맛밖에 없잖아요. 냄새는 사람이 한 1조개 정도 구별한다고 합니다. 1조개요? 네, 뭐 그렇게 냄새가요? 통계적으로는 다르다는 그렇습니다. 것을. 또 다른 감각하고 가장 다른 특징이 뭐냐면 이 후각은 편도체라고 하는 우리의 감정의 뇌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 뇌에 직접 그 신호를 보내는 유일한 감각기관입니다. 후각은 그래서 감정에 굉장히 관련돼 있는 감정을 이렇게 촉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감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게 고유 감각이 우리 신체의 이미지, 바디 이미지를 눈으로 보지 않아도 내 손이 어디 있는지 눈을 감고 있어도 대충 아는 거. 그것이 고유 감각이 그걸 통제할 수 있어야 돼. 그래서 예를 들어 눈을 감고 자, 코 만져보세요. 만지잖아요. 네. 자, 왼손으로 코 만져보세요. 네.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잖아.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? 내 왼손이 내 코가 어딘지 어떻게 알지? 그게 내 신체 이미지를 파악하고 있다는 거잖아요. 근데 이게 얼마 전에 박정아 씨가 무슨 예능에 나오셨어요. 그래서 그 예전에 주얼리의 메가 히트곡 베이비 원 모어 타임 마지막 베이비 원 모어 타임 하는데 이거 안 맞아. 서인영 씨는 항상 이게 맞더래요. 근데 나머지들은 막 한참 몇 분을 떠들고 막 춤추고 베이비 원 모어 타임 이렇게 돼. 왜 안 맞지? 고유 감각은 이제 몸에 있는 체감각이라고도 표현을 해요. 그게 이제 뭐 많이 먹었는데 배가 부르다고 하는 건 저희가 뱃속을 들여다본 건 아니잖아요. 그래도 배가 부르다고 느끼는 거는 위 주변에 있는 그런 신경들이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이고요. 그래서 사실 이제 운동하거나 그럴 때 너무 무거운 걸 들어서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넘어간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몸에 있는 체감각 때문입니다. 그래서 아까 이제 서인영 이야기 들었는데 한 번 되면 계속 돼요. 네. 그러니까 자전거랑 거의 비슷합니다. 처음에는 뭐 균형을 잡아라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근데 그 다음부터 한 번 타기 시작하면 한 몇십 년 안 타도 다시 자전거 주면 타거든요. 그렇죠. 몸이 기억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체감각이 이제 그런 경험들도 다 기억을 하는 거죠. 좀 비슷한 경험이라고 해야 될까? 이 중에 혹시 사랑니 뽑으신 분 계신가요? 저는 사랑니 뽑을 때 나 여기 마취하잖아요. 그러면은 얼굴 반쪽이 없는 것 같은 느낌 들어요. 당연히 그건 맞죠. 이게 내가 지금 침을 흘리고 있는지 안 흘리고 있는지 입을 벌렸는지 안 벌렸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죠. 도무지 상태를 알 수가 없고 제 오른쪽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. 그런 감각이 온몸이 다 그런 거 아닐까. 그런 느낌이에요. 그러겠네.